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교재 이제 챕터 2장 임금의 여러 개념들 한번 볼까 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챕터 1장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2장 임금의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일을 할 때 임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제 이 직업 상담사를 가르칠 때 뭐 다양한 교재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직원들을 이제 그 동기부여 시킬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제 직업 그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뭐 그다음에 알더퍼 이얼지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시키는 이런 것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수많은 동기부여 이론들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임금이다. 결국 모든 동기와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금은 사실 노동시장론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 즉 월급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런 월급의 형태들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알겠죠? 자,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역시 제가 하자는 것들 위주로만 자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의 의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적인 급부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임금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별표 하나 칩시다. 첫 번째, 노동대가설의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노동대가설의 별표를 하나 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끄어달라고 하는데 줄을 끌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는 곳에 줄을 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라고 보는 견해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하나 줄을 그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잘 봐. 노동 대가설 하나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종업원이 있고요. 자, 종업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는 종업원들이 회사에 뭐를 제공합니까? 그렇죠. 종업원들은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뭐를 제공하냐면요. 바로 노동력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노동력. 그렇죠? 노동력 제공. 노동력이라는 걸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종업원들이 회사에 노동력이라는 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짜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종업원들이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는 그런 반대급부로 뭘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 노동 대가설입니다. 노동을 지급한 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노동 대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요. 이건 서로 상대 측에 대한 뭡니까? 일종의 계약으로서 근로계약을 이행한 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다? 노동 대가설. 어려운 거 아니네. 뭡니까? 그냥 이거네. 노동을 지급한 거에 대한 대가로 뭘 준다? 임금. 그래요. 임금은 이렇게 주는 거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노동 대가설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거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임금 이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임금 이분설. 이것도 살짝 한번 줄을 좀 그어 볼게요. 임금 이분설. 자, 봅시다. 이거 좀 지우고. 자, 여러분 우리 임금 이분설은요. 어디 줄을 끊냐면요. 여기서부터 줄을 끊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여기는 어디지? 여기. 자, 여기서부터 줄을 끌게요. 자, 여기서부터 줄 끊겠습니다. 대표적인 견해인 복합적 계약설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종업원으로서 지위를 설정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현실의 구체적인 노동을 행할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전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보장적 임금이며 후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교환적 임금이다. 여기까지 줄 끌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줄을 끌게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임금이라는 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장적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임금이라는 건 첫 번째 뭐다? 그래요. 보장적 임금이라는 게 있고요. 보장적 임금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보장적 임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요. 여기 보면
교환적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적 임금. 교환적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라는 게, 자, 보세요. 임금이라는 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대요. 뭐라고? 첫 번째 보장적 임금과 두 번째 교환적 임금으로. 그쵸? 그러니까 임금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뭡니까? 오케이. 임금이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임금 이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보장적, 그 두 가지 부분이 뭐냐? 보장적 임금과 교환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냐? 간단해. 사실 임금 이분설이라는 거 왜 나온 거냐면요. 이거예요. 뭐냐? 만약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을 해서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월급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일을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들이 과연 돈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임금 이분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 봐요. 일단 임금이라는 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보장적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적 임금이라는 건 뭐냐? 여기 적혀 있네. 봐요. 첫 번째, 근로계약이라는 건 종업원으로서 지위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로자가 현실의 구체적인 노동을 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가 뭐다? 보장적 임금이래. 즉 무슨 말입니까? 근로계약이라는 건 종업원으로서 지위를 설정하는 부분이 뭐다? 오케이, 보장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종업원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위가 딱 뭔가 부여가 된 거지. 그럼 그 지위 부여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보장적 임금이에요. 두 번째, 임금은 그럼 이런 파트도 있지만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교환적 임금. 요거는 뭐다? 그거는 실제로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즉, 내가 종업원으로서 지위를 뭡니까? 부여를 받아서 보장적 임금, 즉 부여를 받게 되면 그 지위에 해당되는 뭡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 의무가 뭐냐?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인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를 잘 노동자가 이행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교환적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봐봐. 만약에 파업이 발생했어. 그러면 과연 회사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줘야 됩니까? 그건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 일단 회사가 그 종업원들한테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거에 대한 대가는 일부 줘야 될 겁니다. 그치?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위를 됐죠? 그럼 그들은 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뭐가 되냐?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의무를 이행했어요? 파업은 이행하지 않은 거지. 그럼 그걸 이행해야만이 주는 게 뭐다? 교환적 임금. 그러니까 이건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임금 이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 제공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게 바로 임금 이분설입니다. 뭐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으나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임금 이분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자, 임금을 왜 주는가? 이건 크게 이 노동의 대가설과 그다음에 임금 이분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임금을 왜 주는지를 봤다면, 그럼 임금은 어떤 범위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그냥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오는 파트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체크하면서 보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혹시나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 내용이 좀 쉬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뭐 기준 내 임금, 기준 외 임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금을 우리 보통 구성을 하는데 한번 그냥 봅시다. 여러분,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금은요. 자, 크게 임금과 상여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임금은 보정임금과 변동임금과 상여금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고정임금과 변동임금과 상여금이라는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어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 이겁니다. 다음 중 고정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기 1번 업무급, 보기 2번 속임급, 보기 3번 종합급, 보기 4번 초과 근무 수당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정답 몇 번? 정답은
초과 근무 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 좀 알아야 됩니다. 그치? 자, 임금 구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됐죠? 임금 구조 별표 하나 칠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하니까 일단 그거 별표 하나 치고, 그럼 지금부터 고정임금부터 고정임금, 변동임금, 상여금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쉬워요, 여기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임금을 다른 말로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일단 회사를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요 금액은 보장돼서 받는 것들이에요. 보통. 그게 뭐냐? 그게 고정임금입니다. 그게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볼게요.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고정적, 안정적인 임금으로서 정액급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줄긋겠습니다. 고정임금의 구성은 뭡니까? 오케이. 고정임금의 구성은요. 기본급과 제수당과 고정적 상여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냥 상여금이 아니에요. 뭡니까? 고정적 상여금입니다. 오케이? 요 세 가지 줄을 긋게요. 실제 기출문제죠. 다음 중 고정적 임금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본급, 1번 기본급, 2번 제수당, 3번 고정적 상여금, 4번 뭡니까? 4번 초과 수당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초과 근무 수당이 틀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정적 임금 구성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거 실제 시험 나온 적 있으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본급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업무급, 소기급, 종합급으로 나오는데 역시 이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업무급이란 건 뭡니까? 다른 말로 직무급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직무에 속해 있는 것, 그 사람의 직무가 어떤 직무이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임금을 주는 걸 우리는 업무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속임급이란 건 뭐냐면요.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한테 속해서 주는 급여를 속임급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 사람의 연령이냐 혹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근속연수 이런 걸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의 특징에 뭡니까? 그렇죠.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연공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 종합급은 업무급과 속임급 두 개를 어떻게 했다?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개를 섞었다라고 보면 돼요. 뭐요? 그 말 그대로 종합이야. 그렇지? 실제 기출됐던 문제 중에 속임급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기억을 해두되 속임급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속임급은 뭐다? 연령이나 학력이나 경력,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임금이다.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연공급. 연공급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렇죠 경력 기준, 그렇죠 근속연수 기준 이걸 가지고 주는 거죠. 뒤쪽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어차피 다 나올 거야.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변동급은 뭡니까? 변동임금은 말 그대로 변동급이에요. 기준 외 임금이라고 합니다. 기준 외 임금.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주로 초과급여를 말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는지 기준만 알면 됩니다. 변동급 뭐 있었습니까? 초과 근무수당과 숙직, 그 다음에 일직수당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상여금 한번 볼까요? 상여금은 변동적 임금의 시간 외 야간, 휴일, 근로에 의한 초과, 근무수당 등의 초과급여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특별급여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고정임금이니까 고정임금 쪽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임금은 여기는 별표를 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요 각각의 분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정임금에는 상여금이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고정적 상여금은 들어가나 일반적으로 변동적인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 하나 하도록 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건 별표 하나 칠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건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쉬워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보자. 평균임금 보기 전에 통상임금부터 한번 볼게요. 통상임금. 여러분 우리 통상임금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잘 봐. 여기 적혀 있는 게 뭐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간급이나 1급금이나 주급 혹은 월급 혹은 도급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봐. 내가 통상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거의 약간 정해져 있는 금액들 요걸 뭐라고 하냐? 그걸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잖아. 손흥민이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흥민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급으로 받잖아. 주급. 매주 뭐 2억씩. 와, 씨, 대단하긴 하다. 매주 2억. 어쨌든 매주 2억씩, 뭐 3억씩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뭡니까? 월급 형태로 받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통상적으로 매주 혹은 내가 회사랑 계약할 때 매달 받기로 했다. 혹은 내가 회사랑 이 연 단위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뭔가 일정하게 받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월급. 근데 평균임금은 뭐냐면요. 평균임금은 이거예요. 잘 봐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줄을 꺾게. 이를 산정해야 할 이가 뭐냐?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직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에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나는 통상적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아요. 300만 원을 받아. 그런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올해 시작이에요. 1월 1일. 1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그럼 여기 이제 2월, 여기가 3월, 여기가 4월 쭉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월 맞나? 11월? 아, 여기가 12월 해야겠구나. 그쵸? 해야 한 달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 12월. 요렇게.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갑자기 4월쯤에 내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퇴직 혹은 퇴사를 하겠다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는요. 회사를 퇴사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요. 뭘 받게 되냐면 여지껏 내가 쌓아놨던 퇴직금이란 걸 받게 됩니다. 저도 삼성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나왔을 때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날이 4월이라고 할게요. 그럼 4월 뭐 특정 일이 있겠죠. 어쨌든 그 날 4월 20일이다. 그러면 4월 2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냐? 한 3개월 전으로 가면 한 대략 1월 20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월 한 20일. 자, 1월 20일부터 한 달이면 2월, 3월, 4월이니까 대충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요 3개월간 요 사람이 받았는 전체 월급을 일단 더합니다. 전체 받았던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매달 300만 원 받는 것도 있겠지만 월급 300만 원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야근을 많이 해서 야근 수당도 받은 게 있을 거고. 그쵸? 어쨌든 그런 수당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 것까지 싹 다 합치는 거야. 싹 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그 직전 연도 내가 퇴사하기 바로 직전 3개월 동안에 평균 임금이 나올 거야. 그치? 그 평균 임금이 뭐가 되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퇴직금을 받는 거에 기준금액이 돼요. 기준금액.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아마 이해가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 텐데 보통 내가 퇴직하려고 마음먹으면 퇴직하기 직전에 3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야근도 많이 하라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야근 같은 거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받아가면 바로 저 평균 임금을 내가 산출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평균 임금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하나라도 더 받아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거 말하는 거야. 바로 그걸 우리는 평균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봅시다. 통상임금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이라고 보시면 평균 임금은 그 월급과 나머지 금액들을 다 합쳐서 3개월치를 합쳐서 그거를 나누기 3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은 비교하는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별표 하나 크게 치고 이 가로 2번의 별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은 별표를 크게 하나 치고 그 두 개는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